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 인공지능 기술. 이게 너무 거대한 파도 같아요. 일단 이게 반드시 우리 세대를 이제 바꿔놓을 그런 기술이라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AI가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분야에 거의 적용이 될 거예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분들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이다. 기술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고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 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AI 기술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팝, 그리고 K-컬처와 만난다면 어떤 효과를 낼까요?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K-컬처와 만난 인공지능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 기술. 3, 2, 1. 로봇이 사람이 눈을 한 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인 0.305초 만에 퍼즐 큐브를 모두 맞춰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 로봇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건데요. 국내 업계도 AI 기술 도입으로 산업계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4년에 설립된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데요. 음성 인식 기술, 텍스트 분석 기술 연구 개발로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메일, 보도자료, 홍보 문구 작성을 척척 해내는 AI 기반 툴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자체 언어 모델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농업, 청소, 서빙 등 특수목적 차량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을 각 산업 분야에 적용해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인 말완, 이것은 저희 언어의 순우리말인 말로 만든 것으로 50빌리언, 그리고 13빌리언, 7빌리언 이렇게 3개의 모델을 저희가 오픈해서 기업용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맘AI의 자율주행 모델인 월브 자율주행 AI가 공개되고 2, 4분기에는 저희 자율주행과 언어 모델이 탑재된 키오스크, 로봇 등 AI 디바이스가 시장의 제품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곁에 얼마나 다가왔을까요? 재작년 말 이제 오픈AI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작년에 굉장히 열풍이 있었죠. 그래서 챗GPT라는 것들이 단순히 챗봇이었지만 사실 이것들이 기술이 더 발전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채팅에서 음성,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업무나 생활 속에는 번역, 통역, 실시간, 그다음에 뭐 요약, 보고서에 대한 초안 생성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분야들에 적용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오픈AI가 이제 새벽에 GPT-4.5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도 음성 서비스가 있었어요. 챗GPT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음성으로 AI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 4초, 4, 5초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 누가 이제 영어로 나한테 물으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괜찮겠지만 잘 못하면 이 사람의 영어를 내가 해석하고 우리말로 뭐라고 답할지를 고민하고 그걸 영어로 다시 번역한 다음에 말로 하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한 3, 4초 걸렸는데 지금은 0.3초 평균. Hey, how's it been going? Have you been up to anything interesting recently? Hola, ¿cómo te ha ido? ¿Has hecho algo interesante últimamente? Hola, bien. Sí, un poco ocupado aquí preparando un evento para la semana que viene. Hey, I've been good. Just a bit busy here preparing for an event next week. 굉장히 거의 뭐 실시간의 대화들이 가능해진 거죠. 대화만 그렇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고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일자리 감소보다는 일자리 변화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장 근로자들이 없어질 거다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설계하고 그
더 많은 생산량에 의한 판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듯이 전 지금의 AI도 그럴 거라고 봐요. AI는 지금도 실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수할 거고 영원히 실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그런 것들을 무언가 같이 작업하는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과거에는 그 로봇이라든지 기계의 도입이 오히려 중숙련 근로자 또는 중임금 근로자를 대체했다면 최근에 시작되고 있는 AI 혁명으로 인해서 AI와 로봇의 도입은 오히려 중숙련보다는 고숙련, 고임금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AI를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또 AI와 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고기술, 고숙련을 가진 그런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AI는 K-팝 무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음악 방송에서 가상 아이돌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요. 순위권에 오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버추얼 가수 나이비스를 데뷔시켰습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가상 인간인데요. 에스파에 이제 나이비스가 나오면서 뭔가 K-팝을 보조하는 어떤 세계관 확장용으로 얘를 쓴 건데, 사실상 지금은 그 나이비스 자체가 버추얼 아이돌로서 막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이건 아니지만 이제 실험을 해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K-팝과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버추얼 아이돌이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상 아이돌의 등장과 활동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져다 줄까요? 현실과 가상현실을 잇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므로써 그 K-팝 시장에 좀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K-팝뿐만 아니라 뭔가 영화의 세계관을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애니메이션의 또 추가적인 버전으로 세계관을 넓혀줄 수 있는, 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버추얼 아이돌이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 산업에 좀 부수적인 역할로서 들어가서 세계관 확장을 담당을 할 것 같고, 제 생각엔 팬덤이 거기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버추얼 휴먼의 재능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요. 방송 MC를 보다가 노래하는 가수가 되기도 하고 또 영화 속 연기자도 됩니다.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한계는 없어 보입니다.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이 회사는 AI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버추얼 휴먼인 이아, 수비를 탄생시켰고 버추얼 아티스트 그룹 시즌을 가요계에 데뷔시켰습니다. 딥페이크 같은 케이스는 전면 화각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나 뭐 아나운서 등 같은 전면 위주로 하는 컨텐츠에는 제작이 가능한데, 뭐 옆면이라든지 뒷면이라든지 다양한 앵글을 요구하는 광고나 뭐 뮤직비디오 혹은 영화, 드라마 등에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케이스는 단순히 그냥 딥페이크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더블이라고 해서 풀 3D 기반과 뭐 엔진 기반 그리고 생성형 AI 기반 이 네 가지를 다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음색 같은 케이스도 음원을 대부분에 있는 가상인간 회사들은 그 섀도우 액터 혹은 대역 배우의 목소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AI 음색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대역을 하는 섀도우 액터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다수의 TV 예능이나 영화나 드라마들에 출연을 했고요. 지금 뭐 유명 광고하고도 지금 여러 군데 협의 중이어서 아마 그런 컨텐츠와 기술이 같이 구현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연예인과 가상 아티스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티스트가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적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유동적인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이라든지 음주운전 같은 그런 이슈들이 가상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된 분들을 되살려가지고 살리는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폴 워커 같은 경우가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노의 질주에도 폴 워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또한 3D로 복원을 해서 이 배우가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경이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국내 제작진이 만든 영화가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4월쯤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움짤 같은 정도 수준이었어요. AI로 영상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월마다 매주가 지날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한 8월 달쯤에 이 정도면 AI로 영상을 뭔가 하나의 완결된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된 것이고 AI로 영상을 만든 R&D의 결과물이 이제 원모어 펌킨이었고 AI 영화제가 열린다고 해서 두바이에서 출품을 하게 됐고 이렇게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드코어하고 자극적인 이미지 비주얼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미드저니 같은 서비스들은 검열이 심해서 그런 창작에 좀 자유가 막혀 있습니다. 예,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못해요. 하지만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창작의 자유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우선 작업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되고 그 말은 곧 비용의 절감이 로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몰 펌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일 동안에 편집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면은 로케이션도 구해야 되고 배우도 섭외해야 되고 또 특수 분장도 해야 되고 컷이 거의 3분 동안 저희가 60컷이 나오는데 그걸 다 촬영하려면은 그래도 3분짜리라도 한 3주? 2, 3주는 촬영을 해야 되고 준비 기간까지 합하면 뭐 한두 달 걸리겠죠.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AI로 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비용이 들질 않는 거죠. 그냥 이제 컴퓨터 전기세, 예, 그리고 작업자분들 식대, 뭐 이런 아주 그냥 몇 % 절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절감이 되는 거고. AI 기술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동시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할리우드 배우와 작가진이 영화,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침투하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였는데요. AI 기술로 창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 AI 회사에서 개발한 소설 창작 툴로 소설 공모전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게 이 루이스라는 툴인데요. 올해를 AI 툴의 시대에 에이전트의 시대라고 해요. 시나리오라든가 웹소설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 스토리들을 생성 AI와 이미지 모델을 써서 그래서 작가들이 직접 쓰려 하면 하나하나 다 가입해서 다 돈을 내고 다 조합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심플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미국에 처음에 내봤어요. 그랬더니 공모전을 했는데 작은 스타트업이라 1,000불, 130만 원 정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700개 IP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걸 공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들어오고 있고 누구나 작가의 꿈을 많이 꾸지만 그건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게 작가의 허들을 낮춰주고 좀 전에 이 장면을 가지고 쇼츠로 만든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 인턴에게 이걸 전문으로 하지 않던 인턴에게 시켰더니 한 2시간 반에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이 쇼츠 1분짜리로 그 안에 대사도 다 들어있고 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이렇게 장면으로 다 묘사해서 굉장히 기승전결에 맞게 지금 루이스를 만나보세요. 이와 같이 쇼츠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챗GPT-4가 현재는 하고 클로드3 오퍼스가 가장 잘 씁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공개된 라마3 페이스북이라고 이전에 지금 메타죠. 그 회사께 지금 이제 곧 테스트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이 나왔는데 삽으로 쓰다가 저 구석에 정교한 부분을 못 만진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는 AI냐 사람이냐가 아니라 모든 거에 그냥 AI가 스며들어서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올해를 AI 툴의 시대다, AI 에이전트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냥 결국은 디렉팅은 사람이 하는 거죠. 더 좋은 툴을 쓸 뿐이죠. 이번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 미국 LA로 가보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 현장에서 활약하는 이희복 감독. 이곳 작업 현장에서도 AI 기술 활용이 이슈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덕션에서는 거의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한 70% 일하면 한 30%는 제가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고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한테 좀 작업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이 그냥 조수 같아요. 약간 좀 잘 훈련된 조수.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고. 근데 이놈의 조수는 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디자이너들도 그 조수를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빠르게 러프 스케치를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뭐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 인공지능한테 여러 개를 만들게 시킨 다음에 선택을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패러다임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인공지능은 좀 더 발달될 테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하도 잘 그리니까 컨셉 아티스트 하시는 분의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영향을 지금 받는다는 뉴스를 받았어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약간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인공지능 때문에 또 생겨나는 비즈니스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돌파구를 찾아갈 거라는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고 또 거기서 살 길을 찾아가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창의성은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것이냐 이런 것들에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제 입장은 사실 AI가 지금 학습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이 조금 그런 어떤 형식적인 문서 작성보다는 떨어지지만, 저희의 어떤 휴머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창의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또 학습을 계속한다면 저는 그거에서도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지금 텍스트 제너레이티브 AI와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또 영상 만들고 그걸 연결해서 또 포스터 이미지도 만들고 이런 각각의 툴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묶인다면은 저는 사람의 큰 힘이 들지 않고도 창의적인 기획과 콘텐츠 제작까지 이제 다 한꺼번에 가능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사례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가상인간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이나 글 쓰는 작업까지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케이스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줘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100% 인공지능이 진행을 했느냐, 음악 같은 케이스도 제가 알기로는 100% 인공지능으로 진행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툴 혹은 도구로서 이용을 한다면 창작자의 역량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작가가 잘 활용한다면 AI 기술은 훌륭한 조수가 됩니다.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제 사람들한테 프레젠트를 할 때 이 정도의 양을
이 정도 퀄리티로 준비를 해서 사람들한테 피칭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중간에 그만두거나 2주나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런 면에서는 그 AI가 좀 많은 그 진입 장벽을 좀 허물어줬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부족한 시간과 테크닉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거를 줄 수 있죠. AI 기술도 쓰는 사람도 맞춰나가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퀄리티죠. AI는 아직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 한계가 뭐냐면은 지금 실사 촬영과 CG에 비해 작업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지만 그만큼 아직 완벽한 파이널 퀄리티로서 뭔가 커머셜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디테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2월이죠. 오픈 AI에서 이제 발표한 소라 같은 이제 AI를 보면은 이제 퀄리티 문제도 조만간 해결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미 기술이 있고 액세스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제는 AI랑 실사 촬영이랑 구분이 아예 안 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거든요.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희망하는 바는 지금은 국내 업계에서도 좀 이렇게 AI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도태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헐리우드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K 컨텐츠 시장, 국내 영화계나 뭐 이런 시장에서도 좀 활성화가 좀 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생활과 산업은 물론 K문화 전반에 가슴 뛰는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필름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필름을 고수하시던 그 집단은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을 받아들인 신진 세력들에 비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디지털을 수용한 신진 세력들이 그 미래의 영화계를 이끌었던 것처럼 AI도 그런 이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이제 지금 현재 과도기이며, 앞으로 AI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또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AI의 윤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AI를 개발하는 측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지 않게끔 AI를 잘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듯이 뭐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남녀에 대한 성차별, 뭐 직업이나 직군이나 어떤 계층에 대한 부분들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쪽에서는 잘해야 될 거고,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면 사실 이것도 답이 없거든요. AI를 만드는 쪽, 그 AI를 활용하는 인간의 측면에서도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정말 제가 약간 성격이 좀 긍정적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행복한 미래, 그런 미래들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위기가,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인공지능 시대. 기술의 힘이 보태져 더 높이 날아오를 K문화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